우리 미국 입장에서 제조 기업을 키우려고 하면은 인텔한테 물량을 쏟아줄 수 있는 가장 많은 기업이 바로 애플 물량이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그런 빡세지만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보다 물량이 많은 모바일 칩을 밀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달공학 에러입니다. 간만에 엄청난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바로 애플의 아이폰 18 시리즈죠. 2년 후에 나올 아이폰 18에 들어갈 A20 칩, A20 칩이 TSMC가 아닌 인텔이 만들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한 팁스터의 얘기이긴 한데 애플이 원래 이런 전략들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에 2026년에 아이폰 나올 때 TSMC한테 안 맡기고 인텔한테 혹은 듀얼 파운드리 전략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의 고성능 하이엔드급 프로세서들을 다 도맡아 하고 있죠.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N3 그리고 N3E까지 해서 하이엔드급으로 3나노와 5나노 공정에 있는 것들로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는 물론이거니와 프로세서들 애플 기준으로 보면은 일단 올해 나온 아이폰 16 시리즈 거기에 들어간 게 A18 프로 칩셋이죠. 요러한 칩셋이 9월에 나왔는데 요게 TSMC의 N3E 노드를 사용했습니다. 최초의 3나노 공정은 N3 노드이긴 했죠. 이게 N3B라고 부르는 바로 N3 베이스라인 노드인데 요게 너무 비싸서 조금 이제 EUV 단계를 25단계에서 19단계로 줄여가지고 좀 가격을 좀 이제 저렴하게 만든 것이 주력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지금 이 N3E 공정은 제가 따로 TSMC의 3나노 공정을 설명해서 만든 이 칠판 설명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대부분의 모바일 기업이라던가 아니면은 데스크탑 프로세서 혹은 노트북 프로세서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프로세서가 되겠죠.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아이폰 16 같은 경우에는 요거가 되겠는데 당장 내년만 하더라도 아이폰 17의 경우에 N3P 혹은 N3X가 만들어진다라고 로드맵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현재 A19 칩 같은 경우에는 N3P 노드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넥스트로서 N2가 되느냐 혹은 이제 N3의 이제 X가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때 2026년에 아이폰 18 시리즈가 나올 때에 TSMC가 아닌 혹은 TSMC와 같이 인텔의 20A 공정이죠. 근데 20A가 지금 18A를 만든다고 이제 취소가 됐기 때문에 아마 20옹스트롱을 찾고 있는데 아마 18옹스트롱으로 선택되지 않을까 혹은 14옹스트롱 노드를 선택하지 않을까 이러한 루머가 현재 돌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일까요? 저는 처음에는 조금 긴가민가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플의 전적 그리고 미국의 정치 행정까지 같이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싶은 부분들이 있죠. 사실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죠. 지금 인텔 파운드리가 그렇게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매각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인텔에 맡길 거냐라고 봤을 때에 대부분의 이제 정치 전문가분들 아니면 반도체 전문가분들도 미국이 과연 이 제조 산업 지금 미국의 리쇼어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TSMC의 공장도 미국에 지어라 인텔도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인텔을 사실 파운드리를 버릴 수가 없거든요. 물론 퀄컴이 인텔 파운드리를 가져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인텔 파운드리를 버린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결국 이 제조 공장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20옹스트롱 혹은 18옹스트롱에 대한 공정을 살펴보면은 여기에 지금 리본팻이라고 부르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그러니까 기존의 핀팻에서 GAA로 바뀐 공정이 들어가고 동시에 파워비아라고 부르는 우리 흔히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라고 하죠. 후면 전력 공급 네트워크. 요거를 둘 다 적용된 공정이잖아요. TSMC 같은 경우에는 3나노를 쓰게 되면은 여전히 핀팻 공정을 쓰게 되는 것이고 2나노 공정에 첫 세대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GAA 적용만 된 걸로 경쟁을 붙게 됩니다.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 그러니까 후면 전력 공급 네트워크는 원래는 신호선이랑 파워선 이게 저 게이트에 각각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걔네들이 한쪽에 다 몰려 있어요. 근데 밀도가 점점 높아지고 작다 보니까 얘네들끼리 간섭을 일으키게 되니까 신호선은 그대로 두고 파워를 전달하는 이 전력선을 웨이퍼 후면에다가 따로 이 칩의 반대 방향으로 옮긴 거예요. 그게 이제 웨이퍼의 후면이라서 백사이드라고 부르고 그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를 뒤쪽으로 옮겼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안대공학 BSPDM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보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부분들은 바로 알아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 방식이 이제 실리콘을 그만큼 많이 깎아내서 덜렁덜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율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중요한 거는 인텔이 이 두 개를 다 적용한 거를 하면은 TSMC의 2나노 공정의 근처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TSMC의 3나노와 인텔의 3나노는 서로 다른 거예요. PPA가 서로 다르고 각자 그냥 3나노라고 부를 뿐 3나노 먼저 만들었다고 해서 그 3나노가 TSMC 3나노보다 더 좋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현재까지는 인텔이 지금 제조가 안 돼가지고 계속 뭐 밀리고 하니까 이번에도 TSMC한테 자신의 이 CPU 설계의 제조를 맡겼단 말이죠. 현재 상황은 그래요. 현재 상황은 이걸 제대로 못 만들고 있으니까 루나레이크 만들 때도 대부분이 이제 코어가 되는 것들을 TSMC가 다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애초에 인텔이 자기들도 못 만들어서 TSMC 아웃소싱을 못 하고 있는데 애플이 이거를 이제 믿고 맡길 것이냐? 이거는 이제 2년 후에 결판이 나긴 하겠죠. 다만 인텔 입장에서는 이런 건 있을 겁니다. 자기의 칩을 TSMC에 N3부터 맡겨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샘플들이 있을 테니까 요걸 토대로 뭔가 굉장히 좀 연구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측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기사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요게 작년 10월 1년 전쯤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TSMC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이나도가 인텔의 1.8나노를 이길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은 TSMC의 N3P 공정 있죠. 그러니까 N3B 나온 다음에 N3E가 나왔죠.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넥스트로 내년에 N3P가 나올 겁니다. 그 N3P 공정이 PPA, 파워, 퍼포먼스, 에어리아 모든 이 세 가지 척도 측면에서 18옹스트롱과 유사하다. N3P가 18옹스트롱이랑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는 빨리 공급하고 있을 거고 훨씬 더 성숙되어 있을 거며 그러니까 수율이 잘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코스트가 굉장히 훨씬 더 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나노의 2, 3세대 공정에 해당하는 N3P 공정 자체가 나중에 나올 인텔의 18옹스트롱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PPA 측면에서 컴패러블 하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N3P 다음인 2나노 공정 같은 경우에는 TSMC는 이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를 안 써요. N2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인텔은 파워비아를 쓰지만 TSMC는 파워비아 그러니까 백사이드 파워를 안 쓰고 GAA 구조만 채택을 했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N3P나 18옹스트롱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애플이 지금 2026년도에 TSMC의 뭐 2나노 공정을 딱 채택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컴패러블하게 나오는 노드로서는 18옹스트롱은 약간 부족하니까 완전히 대치는 못할 것 같고 아니면 14옹스트롱을 선택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컴패러블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요 말만 믿는다고 하면은. 근데 이게 TSMC가 직접 평가를 했다라고 하니까 뭐 약간 좀 이제 신빙성이 좀 높다라고는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지금 하이엔드급으로 가고 있는데 아예 하이엔드급 프로급은 애플이 듀얼 파운드리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프로 시리즈들은 전부 다 TSMC한테 맡기고 일반 시리즈, 기본 시리즈들은 인텔한테 맡기는 형식으로 해서 물량을 좀 더 이제 해서 TSMC의 가격을 후려쳐 내릴 수 있는 그렇게 경쟁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애플이 굉장히 제일 잘하는 짓 아닙니까? 짓이라고 보면 좀 그렇고 이렇게 전략을 잘 세우는 건데 예를 들어 OLED 디스플레이를 할 때에도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국의 BOE까지 경쟁을 시켜가지고 가격을 점차 이렇게 다운시켜가는 그러한 역할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벤더사들을 열어두면서 서로 경쟁시켜가지고 가격을 최대한 낮춰서 마진을 높이는 전략을 계속 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TSMC의 파운드리가 너무 최강이고 압도적이기 때문에 다른 파운드리 업체들이 이거를 메워줄 수가 없었는데 인텔이 만약 현재 정치적으로도 미국의 리쇼어링으로서 제조를 계속 이렇게 부흥을 시키려고 하는 입장과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어차피 이 미국 땅덩어리의 팹을 유지를 해야 되고 계속 앞서서 18옹스트롱, 14옹스트롱을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다라고 하면은 약간 정부가 개입해서라도 야 너네 인텔 살려서 이 물량을 많이 줘. 물량을 많이 주면 줄수록 이게 수율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TSMC가 사실 예전에 삼성에서 TSMC로 바뀌고 나서 TSMC의 물량을 계속 넣어주니까 샘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내부적으로 버그를 잘 잡을 확률 그리고 수율을 잘 높일 수 있는 노하우들을 쌓아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애플한테 시켰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TSMC의 지금 웨이퍼 가격이 지금 부르는 게 값이면서 굉장히 높아졌는데 지금 세로축에 2, 3, 5, 7나노 이렇게 돼 있고 5나노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N5부터 N4P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 가격들이 지금 2023년 기준으로 보세요. 13,400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올라갔잖아요. 3나노가 2만 달러에서 계속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이 가격이 더 올랐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2나노 공정 같은 경우 내년에 나올 2나노 공정 같은 경우에는 5나노 공정의 2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 모바일 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프로세서 성능 경쟁에 있어서도 계속 새로운 공정을 바로 채용하기에는 좀 약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N3B에서 N3E 그리고 N3P 이렇게 좀 천천히 가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N3, 3나노 공정이 굉장히 길게 가고 있죠. 2나노 공정이 빨리 모바일로 채택이 안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인텔이 조금 이 컴패러블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조금 늦은 공정을 채용할 가능성도 있겠죠. 거기다가 미국 정부가 지금 국내 생산을 계속 의무화하고 있다 보니까 TSMC도 애리조나 공장에 이렇게 지었잖아요. 근데 TSMC의 전략은 이거예요. 대만 자국 땅에 팹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는 가장 최선단 노드로 팹을 지어서 공장을 돌리겠다. 즉 2나노를 만들 거면은 2나노가 만들어지는 내년 같은 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는 2나노 공정을 만들지 않습니다. 즉 대만에서만 2나노 공정의 프로세스를 계속 생산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 대응해서 인텔이 18옹스트롱 같은 거 짝짝짝 만들어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현재 제조 자체에서 압박을 계속 놓고 있죠. 바이든의 칩스법도 그렇지만도 이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또 2기로 등장을 하게 되면은 또 어떤 이제 변수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애플 물량만큼 많이 해가지고 약간 이제 트럼프는 약간 이런 입장이에요. 야 TSMC 우리가 키워줬잖아 너네. 애플이 계속 제조해가지고 너네 1등으로 만들어준 거 아니야? 그러면은 보조금을 너네가 받을 게 아니라 우리한테 오히려 줘야지. 약간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 미국 입장에서 제조 기업을 키우려고 하면은 인텔한테 물량을 쏟아줄 수 있는 가장 많은 기업이 바로 애플 물량이죠. 모바일 그러니까
아이폰의 대수 자체가 많으니까 그만큼 칩수 자체가 많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그런 빡세지만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보다 물량이 많은 모바일 칩을 밀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도 사실 지금 나오고 있죠. 현재 TSMC 같은 경우에는 5나노하고 3나노가 거의 뭐 내년까지 풀캐파로 계속 돌리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TSMC의 웨이저자 CEO가 직접 말한 내용입니다. 엔비디아 AI GPU도 그렇고 뭐 애플이나 미디어텍 같은 모바일 칩도 그렇고 온갖 것들이 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 블랙앤 B200 시리즈 같은 경우도 AI GPU에 의해서 M4P 공정,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5나노 공정이죠. 그게 계속 돌아가고 있어 풀캐파로 지금 돌아가고 있죠. 엔비디아는 올해 말까지 B200 GPU를 무려 20만 대나 출하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20만 대보다 100배 많은 2억 대 이상을 매년 출하하는 것이 바로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죠. 그 TSMC의 애리조나 시설이 만약에 가동되면은 일단 5나노 공정도 계속 이제 돌리게 될 거예요. 추가로 대만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5나노 공정이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아직 3나노, 2나노 아직 안 나왔으니까 애플이나 미디어텍 같은 기업이 점차 3나노 공급을 이제 늘어나가게 될 텐데 앞으로 N3E뿐만 아니라 N3P, N3X 같은 노드도 내년에도 확장이 되겠죠. 더 광범위하게 채택이 될 거죠. 거기다가 TSMC의 2나노 같은 경우가 이제 핀팻에서 드디어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바뀌게 될 텐데 이미 3나노, 5나노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문의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수요가 많은 제품이 현재 3나노와 5나노가 되겠지만도 가장 선단에 있는 공정이기 때문에 이 2나노가 실제적으로 5나노와 3나노를 점점 대체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TSMC의 2나노 공정의 경우에는 애플의 이제 맥 제품이라든가 아이패드 같은 이러한 제품들이 들어가는 애플의 M5 칩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AI 경쟁에서 디바이스 측면에서 빨리 개선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M4가 좀 이제 빨리 출시되는 감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어가지고 M5가 들어가지 않을까, 혹은 아이폰 18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혹은 아이폰 18에 N2, 그러니까 2나노 공정까지 안 들어가고 N3P에서 머무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바일 시장에서의 포화 때문에 점차 설설설 움직이겠다라는 움직임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인텔의 18홈 스트롱이 충분히 또 커버가 될 수 있을 거고, 지금 보시는 엔비디아의 루빈 아키텍처에도 빠르게 지금 2나노 공정을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죠. 반면에 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인텔의 노바레이크 CPU를 이제 TSMC의 2나노를 가져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파운드리로 제조해서 맡길 건 맡기고 자기들이 빨리 해가지고 제조 역량을 기를 건 또 따로 기른다라는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문제는 얼마나 잘 양산을 하느냐, 수율 문제를 얼마나 성공시키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도 지금 엄청난 보조금을 넣어가면서 반도체를 만들잖아요. 이것처럼 지금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미국도 오히려 자국의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엄청나게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죠. 그러한 상황에서 좀 수율이 안 나와도 초반에 이렇게 제조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인텔을 타겟으로 해서 애플의 그 많은 물량들을 생산을 하게끔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물론 요거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앞으로 봐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 2년이나 남았고 그 과정에서 인텔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또 TSMC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파운드리가 압도적으로 TSMC가 가하고 있고 막 가격을 높게 부르고, 그리고 슈퍼 한런이라고 먼저 빨리 돌리게 하는 그러한 팹 구동 방식도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내가 웃돈 줄 테니까 빨리 돌려줘 라고 이제 팹리스 기업들이 맡기면은 알았어, 돈 많이 주니까 좀 더 빨리 돌려줄게 하는데, 그런 거 돌리면 또 다른 것들을 또 쉬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압도적인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인데, 애플이 더 이상은 못 찾겠다, 물론 너는 올해는 협력 관계지만 너네도 한번 듀얼 파운드리로 가볼게, 애플이 원래 이런 거 잘 하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애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기술들을 한번 다뤄보았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공학 인스타그램 언리얼텍.에러 소개해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전달드리지 않는 다양한 짧은 소식들 이렇게 빠르게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팔로우해주시고 좋은 소식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